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윤석열 지지율 폭망 이야기입니다. 자,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윤석열이 25%에서 19%로 폭락했어요. 떡락이라고 하죠. 자, 일단은 그래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20개월 동안의 지지율 추이예요. 자, 이재명이 파란색 점선, 꾸준히 상승하고 2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파란색 이낙연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살짝 반등을 했네요. 6%대에서 11% 이렇게 살짝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회색 점선이 윤석열 25%대를 유지를 하다가 갑자기 19%, 10%대로 떡락해버렸어요. 그리고 안철수 바닥을 기다가 1%. 우리 안철수 형님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1일 1만원, 연세 만원마 윤석열 결국은 지지율이 폭락해버렸어요. 언론이 문재인 정부 망해라 정말 저주의 구판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언론이 제대로만 돼 있다면 이렇게까지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을 텐데 말이죠. 자,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누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그냥 헛소리를 계속해 대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의 기대를 접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입니다. 최근 20주 41%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임기 말 대통령인 것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지지율인 건 맞아요. 자, 지지하는 정당별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6%가 대통령 직무수행에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92%가 부정적이다. 그냥 싫은 거죠. 이게 문재인 때문에 나라가 망하니까, 문재인이 북한에다가 나라를 팔려고 하니까, 빨갱이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니까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도 망치고 안보도 망치고 잘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제가 제일 잘 나가네. 언론에서 잘 안 다뤄주니까 모르고, 안다고 하더라도 현실 부정하죠. 그게 문재인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대한민국 기업들이 잘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문재인은 방해만 했다. 뭐 이런 사람들이죠. 대화가 잘 안 통합니다. 조중동이 바뀌어야지 이 사람들도 바뀔 텐데 잘 모르겠어요. 조중동이 바뀌는 건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무당층은 긍정 31%, 부정 46%. 자, 무당층의 반응을 보면 이게 딱 언론 지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언론이 임기 내내 진짜 망해라 저주하고 있잖아요. 그게 딱 반영된 무당층 긍정 31, 부정 46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윤석열의 지지율이 떡락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후쿠시마 원자로가 폭발한 게 아니다 라는 망언을 함으로써 이게 수습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리고는 휴가를 갔대요. 빤스런을 해버렸어요. 휴가라. 이때까지 놀고 있는 거 아니었나? 뭔 또 휴가를 갔지? 지금도 그냥 사람 만나고 낮술 먹고 헛소리하고 그냥 이런 일이었잖아요.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거나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거나 뭐 사회의 아픈 구석을 찾아보고 들여다보고 뭔가 위로를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내 기억에 낮술 먹은 거 말고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뭔 휴가를 갔을까? 휴가 가면은 더 논다는 건데 뭐하고 놀지? 이거보다 더 놀 수 있나? 신기합니다. 자, 이렇게 1일 1망원, 망원 제조기, 연쇄 망원마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윤석열 휴가로 빤스런을 했는데 사고를 또 쳤어요. 윤석열이 8월 2일에 방역 수칙을 무시한 채
국민의힘 의원실 순회 방문을 했다. 이때 확진자와 악수를 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국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휴가를 간다고 빤스런 했는데 갑자기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건 좀 안 좋아요. 윤석열이 아무 말을 못한다라고 하면 지지율 반등이 일어날 겁니다. 국민의힘과 저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할 때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뭔가를 하면 지지율은 떨어지거든요.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건 굉장히 이 여권 쪽, 민주당 쪽에서는 안 좋은 얘기예요. 윤석열이 당분간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활동도 안 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겁니다. 윤석열이 8월 2일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당직자, 보좌진을 두루 만나면서 입당 신고식을 치렀는데 이때 103명 국민의힘 의원들을 돌면서 인사를 했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수행원을 동행하고 층간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국회 방역수칙에는 층간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방역수칙을 어기면서 나 국민의힘에 들어왔다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확진자와 악수한 게 드러나가지고 국회가 뒤집힌 거죠. 자, 국회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의원 사무실에 외부인이 방문하려면 인적사항을 사무처에 제출 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입증을 발부받더라도 층간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나 윤석열이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층간 이동을 못하게 한다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윤석열이야 이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윤 전 총장을 강하게 만류했다. 그러나 보란듯이 무시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과연 지켜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윤 전 총장의 아나무인 행보 때문에 국회 근무자들 전체가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 감염병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확산된다. 윤 전 총장은 본인의 오만함을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 앞에 사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역시 윤석열, 이 검찰총장의 그 물이 덜 빠진 거예요. 방역수칙 그게 뭔데? 안 지킨다고 잡아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권고하뇨. 나는 그런 거 지킬 이유가 없지. 나 검찰총장 출신인데, 나 윤석열인데. 그냥 이런 마인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머릿속에는 극우 유튜버들한테 배운 지식들이 가득 차 있고 기본적인 마인드는 검찰에서 배워먹은 이 깡패두목 마인드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만나도 다리를 쩍 벌리고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시선, 상대방에 대한 예의 이런 걸 안 차리는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으니 참 답답하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선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아줄 리 만무하잖아요. 자,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당분간 1일 1만 원을 하지 못하게 됐으니 이건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또 나쁘지만은 않아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 윤석열의 지지율이 아주 서서히 빠지는 거예요. 이게 확 빠지면 다른 대체를 찾을 텐데 서서히 빠지면 놓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이게 똥을 싸다만 요런 느낌의 딱 그런 상태. 이 상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이게 자가격리가 들어가고 만약에 확진 판정이 나게 되면 국민의힘은 굉장히 머리가 아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1일 1만 원으로 스스로 지지율을 막 깎아먹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자, 휴식기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윤석열의 지지율은 반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다른 대선 주자들이 나서서 움직이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차라리 윤석열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최재형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정권 교체의 희망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쉬고 있는 동안 윤석열의 지지율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치고 올라갈 겁니다. 다른 대선 주자들에게 희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끌리고 윤석열이 다시 등판을 한다. 그러면 다시 윤석열은 1일 1망원을 시전하기 시작할 거고, 그때부터 또 지지율은 내리막을 걷기 시작할 거다. 다른 카드를 대비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대선이에요. 언론이 임기 내내 서포팅 해줬잖아요. 검찰이 임기 내내 서포팅 해줬잖아요. 정부 관료들도 임기 내내 서포팅 해줬어요.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거기다가 민주당 내에 있는 이 수박들까지도 전폭적인 지지를 해준 거나 다름없으니, 이런 상태에서 이번 대선을 진다는 건 진짜 답이 없다는 거거든요. 답답하고 느리지만 언론개혁, 검찰개혁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 대선을 지게 되면 다음 대선에는 검찰과 언론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길 확률이 더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물이 없어. 아, 정말 안타깝다. 국민의힘 열심히 해보십시오. 이번 대선 지면 앞으로 계속 집니다. 사활을 걸어야 돼요. 더 열심히 하라고. 오늘은 떡락하고 있는 윤석열 지지율 이야기였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